현 장세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4월이 약세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겠고, 자, 여러분들 다들 5월 홍콩 ETF 승인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파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추세를 뚫고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요 매물대인 이 초록색 박스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구간이 다시 뚫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런 그림이었죠. 맞고 살짝 아래로 깼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었죠.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이 0.5구간 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담는 것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꺾을 겁니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단계, 이 두 번째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382 구간에서 첫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흐른다면 이 0.5 구간이나 이 0.618 구간 이 사이에서 두 번째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구간이 이 68에서 69K 사이거든요. 69K는 이 21년도 고점으로 이 구간쯤 되는데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던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다시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382 구간이 첫 진입하는데 좋은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 나눠서 진입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을 높일 때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이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 한해서입니다. 짧게 현재 상황 알아봤고, 자, 아서 헤이즈가 또 폭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약세장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4월에는 미국 납세가 시작이 되고 유동성 유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4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임해야 된다. 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4월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BTFP 은행대출 프로그램이 3월에 종료를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리스크, 은행의 금융적인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월에는 유동성이 휘청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딱 반감기 전이잖아요. 반감기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전후로는 조심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물론 후부터는 이제 쭉 상승이긴 하겠지만, 이 대파동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상승이겠지만 이 소파동으로 보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반감기가 10일 앞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은 헷갈리는 장이다. 그래서 이 세력들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누군가는 던지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받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딱 이 두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이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점을 높여줬고, 그리고 일봉상 이 전날 고점이 정확하게 추세를 막고 하락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전날 고점과 이 추세를 뚫어내니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봉도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린 게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말아 올리면 그 뒤로 이런 그림이 나왔었죠. 양봉이 떴었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구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떨어져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추세 안에서만 논다면 이때가 마지막 바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뭐 한 67K 정도 되네요. 완벽한 저점, 바닥은 67K가 될 것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간이 단기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어보면 0.5 구간에서 0.618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이런 구간에서 얼마 전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구간에 진입 못하신 분들은 이때가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파이어 차트를 보면은 강력하게 72K에 쌓여있던 이 매도벽이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클리어가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이 갈고들과 이 보라고래들이 여전히 대가리를 꺾지 않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라고래와 갈고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가리를 꺾는다면 당분간은 아래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꺾는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때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테넥스미디어 공식 텔레그램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추매 타임이 나오면 말씀을 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었던 이 홍콩 ETF에 관한 내용인데,
자, 물론 홍콩 ETF가 승인이 되면은 호재긴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상승력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자, 비트코인의 채굴의 65%는 중국에서 지금 채굴 중입니다. 21년도에 마찬가지로 중국이 불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중국의 자본들이 어디로 갔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자, 지금 중국은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의 경제 정책 때문인데 이 부동산의 규제를 강화시키고 우선 중국 경제가 이 성장률이 둔화를 하면서 일단 주식과 이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자본들이 어떻게 해칭을 하고 있냐. 바로 금값의 상승이 중국이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해외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미친 듯이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홍콩 ETF의 승인이 바로 금 같은 해지 수단의 역할을 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자본가들은 이 홍콩의 자산 운용사를 활용해서 캐나다로 돈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자본이 홍콩 내에 운용사들로 펀드가 매입이 되고 이것을 캐나다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세탁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미 다른 ETF를 통해서 자본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21년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금지되니까 이 빨간색 캐나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중국 자본이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홍콩 ETF 시장은 생각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 홍콩 ETF의 거래 대금은 일평균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코스피 거래 대금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모든 홍콩의 ETF 자금이 비트코인에 올인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물론 이 홍콩 ETF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5월달부터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파헤쳐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홍콩 ETF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팩트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파보면서 이런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비트코인을 크게 상승시킬 재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24년도, 25년도는 결국 미국이 이끌어 가거든요. 자, 블랙록이 계획하고 있는 ETF 자금 유입 계획입니다. 2030년도까지 25 트릴리언 달러를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홍콩 ETF보다는 이 미국과 ETF의 유출입 금액을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가 시장에 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제가 쭉 이렇게 홍콩 ETF에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테넥스 미디어 핵심 뉴스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나 코인베이스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었다. 이 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타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음수로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하실 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자주자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망으로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고 테넥스 미디어에도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더리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자, 이더리움의 OI, 오픈 인터레스트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음에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는 말은 이더리움이 아직 전고 돌파를 못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OI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팔지 않고 축적하고 있다는 단계니까 지금 이더리움은 비난을 넘어서 아주 조롱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집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쯤에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곧 전고점을 뚫고 더 상승해 줄 수 있으니 이더리움 관점은 유지를 하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인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 활성 주소는 박스권이고 이런 그림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는 지갑수가 계속해서 신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미비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 이때부터 바닥을 찍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추세를 봤을
봤을 땐 결국에는 상승이다.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4월의 마지막 날이 이 기점입니다. 그리고 반감기는 이때 시작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반감기 전후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큰 추세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전고를 뚫고 결국 안착을 하게 되면 이 근방에서 놀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상승이겠지만 그 전까지 이 구간들에서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나 데이나 이 스윙으로 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구간들에서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꿀팁이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숙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추세 긋고 채널 긋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용이거든요. 진입하기 위한 확인용과 어떤 추세의 흐름을 볼 때 활용하는 것이고, 사실상 진입하고 뭔가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을 찾으려면 이 캔들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작게 분석하셔도 되고 이 일봉으로 보셔도 되는데, 계속 보다 보면 본인만의 캔들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건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의 의미를 계속해서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시간 봉이나 분봉으로 다 보셔도 됩니다. 이 구간을 힘있게 강하게 뚫어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마감했을 때 거의 꽉 찬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주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고, 그런 근거로 한 번 더 강력하게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숏을 짧게 잡았다가 바로 약손절하고 나온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봉에서도 이 말아 올리는 이 캔들의 힘을 봤을 때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이 종고점을 테스트해보러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 매매에서는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캔들의 이 심리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안 하고 나는 비트코인이 10억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겠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텍스미디어 카카오톡 문의하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텍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